자, 안녕하십니까, 황슈타인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물방울떡, 영어로는 레인드랍 케이크? 였었나?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요, 사이다, 파워에이드,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쿨라가라고 하는 일본말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일본에서 사온 겁니다. 이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 사이다하고 파워에이드를 젤리처럼 부칠 겁니다. 자, 재료 설명 여기까지. 자, 이제 간단하게 계량을 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파워에이드를 활용해서 만들겠습니다. 파워에이드 이게 한 통이 600ml이기 때문에 그냥 다 때려 부으면 됩니다. 다 때려 붓겠습니다. 600ml 때려 부어서 넣고요. 이게 쿨라가 1g당 음료수 40g으로 해도 되고, 근데 조금 더 이 쿨라가 양이 많아질수록 젤리가 조금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게 질감이 좀 아삭아삭한 맛이 살기 때문에 1:20으로 하겠습니다. 1:20으로 하려면 파워에이드 600g이기 때문에 계량을 하고요. 이 쿨라가 30g 맞춰서 집어넣으면 1:20이 됩니다. 쿨라가 30g 맞춰보겠습니다. 대충 30g. 오케이. 쿨라가 30g 보이죠? 쿨라가 30g을 여기 냄비에 때려 붓습니다. 오. 그러면 이 쿨라가가 보시면 알다시피 바로 잘 녹지가 않습니다. 바로 잘 녹지가 않아서 이렇게 살살살살 파워에이드 향이 조금 완전히 식히는데 조금 냉장고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한 2시간까지 쭉 기다려서 대기를 하면 아주 탱글탱글한 이 물방울떡. 자, 물중탕으로 해서 걸쭉한 느낌이 조금 있는데 몰드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오. 오, 딱 맞네요. 딱 맞아. 김 빠진 사이다 맛. 마지막 새끼 알갱이 몰드에 그냥 때려 박아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이십니까? 물방울떡. 오, 와, 완전 탱글탱글하네요. 오, 완전 탱글탱글하. 젤리가 좀 아까우니까 이거 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큰 사이즈의 물방울 젤리가, 사이다가 주변에 거품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다 완성품을 보니까 안에 마찬가지로 거품이 있습니다. 거품이. 보세요. 사이다는 표면에 거품이 있습니다. 사이다도 마찬가지로 불투명한, 기포가 섞인 불투명한 물방울떡이 돼버렸네요. 맛은요? 맛은 김 빠진 사이다 맛이지 않을까? 달콤합니다. 사이다가 설탕 성분이 있어서 조금 달콤한 맛을 내긴 하네요. 자, 이제 여러가지 좀 특성 실험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라 과학 실험 유튜버니까요.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으니까 이게 아까우니까 그때 뜯는 걸, 그래서 그때만 먹었습니다. 그때만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몇 가지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얼마나 탱글탱글한가. 탱글탱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S8에서의 슈퍼 슬로우 모션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션. 탱글탱글한 면이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까 조금 잘 보이네요. 면을 한번 자르는 것을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방울 떡을 잘라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어떻게 됐니? 오, 보이십니까? 화면이 아주 매끄럽게 잘렸네요. 아주 탱글탱글합니다. 오, 잘 잘리네요. 그 다음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우리 여름에 탱글탱글한 묵을 가지고 오이냉국 또는 냉채 같은 걸 해먹지 않습니까? 이 채 한번 눌러보면 오이냉국처럼 묵국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채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This is Sparta! 와우, 안되네. 또로롱. 채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슬라임이 돼버렸네. 슬라임. 이게 전 국수처럼 돼가지고 나오는 걸 원했는데, 국수처럼 이렇게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나? 이게. 좀 잘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원하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길다랗게 나오길 원했는데, 이게 조그만하지만 오이냉국을 해 먹을 수 있을까요? 아, 조금 잘게 나오긴 하네요. 면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살짝은 좀 보입니다. 질감이 아까와는 조금 더 다르네요. 아, 진짜 약간 면 같은 느낌, 아주 얇은 면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아,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떡이 액체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 이 레이저입니다. 액체를 붙였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보이시나요? 이처럼 빛이 굴절이 되는, 굴절이나 빛의 굴절과 반사,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기 중에서 여기 굴절력이 다른 매질로 들어가게 되면요, 오, 보이시나요? 이 파워에이드는요, 굵은이라는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의 경로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불을 좀 끄고 꺼볼까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려나? 지금 각도가, 이게 입사각, 여기 표면에 있는 입사각이 높으면 지금 반사되는 빛이 거의 없는데, 잘 보세요. 입사각을 점점 줄이게 되면요, 반사되는 빛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게 점점 없다 각이 얇아지게 되면 전부 반사가 되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반사. 굴절률이 큰 쪽에서 공기 중인 작은 쪽으로 빛이 투과를 할 때 일정 각도 이상으로 빛이 투과가 되면요, 전체 100% 빛의 양이 모두 다 반사가 되는 그러한 전반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전반사 튜토리얼인데요, 이거 보이시나요? 광섬이라고 하는 건데, 꼭다리로 넣었는데 지금 이 끝으로 빛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잘 보이죠?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광섬유가 중심부에는 굴절률이 큰 거, 그리고 그 표면을 굴절률이 작은 것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사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덮밥은 이 물방울떡을 만들어서 이 재밌는 물방울떡의 특성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빛의 굴절에 대한 얘기하고 전반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이 물방울떡을 한 입만 먹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한 입 하세요. 배경을 보세요. 벽면에 있는 물체들을 상하 좌우 반전이 된 굉장히 넓은 화각의 모습이 조금 불투명하지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안렌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안렌즈. 아까 좀 큰 그거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작은 물방울떡에서는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화각이 굉장히 넓게 관측이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봐보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빛의 굴절과 전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빛의 굴절을 분석할 때는요, 간단합니다. 공기와 물 사이의 경계면을 수직한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이 법선과 입사하는 빛 사이의 각도를 입사각, 반사되는 빛 사이의 각도를 반사각, 투과해서 투과된 빛과 법선 사이의 각도를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고요, 공기에서 물로 입사할 때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작고, 반대로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게 됩니다. 반대인 경우가 마지막 영상에서 어안렌즈가 넓은 화각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전반사는 뭔가 하면요, 아까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경우는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게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요, 입사각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굴절각도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입사각이 어느 정도 인계각이 다다르면 굴절각이 90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 이상의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요, 굴절되는 빛, 그러니까 투과되는 빛이 없어지고 100% 반사시키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빠른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전반사와 관계가 있죠. 광통신에 사용하는 광섬유는요, 안쪽이 굴절률이 큰 물질과 겉표면은 굴절률이 작은 물질로 코팅되어 있어서 전반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어 굉장히 빠르고 멀리까지 통신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빛의 굴절과 전반사에 대한 정리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이상 황슈타인이었습니다. 얍!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